장관 후보자는 장관으로서 그런 명확한 태도를 보여서 군심을 결집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금 전에 북한에서 12시 30분경에 미사일을 평양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거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국방부에서는 아직 초안 분석에 의하면은 최대 고도가 780km고 동해상까지 날아가는 사거리가 470km고 최대 속도가 약 마 11이라고 합니다. 요 정도면은 ICBM급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장관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ICBM일 수도 있는데 그보다 사거리가 좀 적은 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미사일 종류는 한미 간의 정보 당국 간의 분석 중에 있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는 대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은 유엔 결의 위반이죠. 네, 이것도 유엔 안보리 결의안 위반 맞습니다. 정보본부로부터 여러 가지 정보 보고를 받으셨죠. 예를 들면은 풍계리 3번 핵실험장 여러 가지 그 보수하는 징후가 있다라든가 이런 보고 받으셨습니까? 네, 보고 받았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풍계리. 지금 그 핵실험 준비하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핵실험이 아마 5월이나 6월이나 곧 있을 수도 있을 텐데 핵실험을 한다면은 어떻습니까? 전술핵 정도의 실험일까요? 아니면은 지난번보다 6차 실험보다 더 규모가 큰 핵실험으로 보십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평가했을 때는 더 소형의 전술 핵무기 조국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작년에 8차 당대에서 전술핵 이런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본 위원도 전술핵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데 만약 북한이 핵실험을 한다면은 그때 국방부 장관이 되신다면 어떤 대응을 하시겠습니까? 전략적 도발이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상응하는 수준의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앞으로 핵실험뿐만 아니라 본 위원은 우리 정권 신정부가 들어서고 또 5월 21일 날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여러 가지 이유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북한은 도발을 많이 자행할 것으로 또 도발의 강도를 높일 것으로 보는데 어떻습니까? 그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추가 도발 가능성은 장관 후보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이버 영역에서는 지금 뭐 전평시가 따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런 활동들은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상에서의 추가 도발 위험은 어떻습니까? 전술적 도발은 우리 군의 대비 태세가 워낙 확고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그러나 그 가능성은 배제는 할 수 없다고 봅니다. 9.19 군사합의가 체결된 이후에 지상과 해상과 공중에서 우발적인 충돌이나 여러 가지 충돌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평화가 일상화됐는데 이제 신정부가 들어오면서 강대강 국면으로 갈 것 같고 그러다 보면은 지상, 해상, 공중 도발도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장관님이 장관 되시면은 가장 저는 국방부 장관이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대통령 당선인도 군에 대해서는 좀 지식이 많지 않을 것 같고 특히 안보실에 김성한 안보실장 내정자라든가 김태호 1차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군에 대해서 잘 모르실 것 같고 그래서 장관이 좀 중심을 잡고 이런 거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북한의 전술적 도발에 대한 우리 군의 대비 태세는 확고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안보실 그 인적 라인도 어느 정도는 그 수준이 있는 그런 전문가들이 모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관 후보자님이 일성으로 내정이 되고 난 다음에 기자들한테 하신 얘기가 군심을 결집하는 것이 제일 급선무고 우선이라고 발언하셨죠. 그 의도가 뭡니까? 국방부 장관이라는 위치는 군령, 군정 이것을 모두 행사를 하는데 이것이 가능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그 정신적 대비 태세 그리고 군의 사기, 지휘 체계 확립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강조하는 표현으로 그렇게 했던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군심이 많이 이반돼 가고 있어요. 청와대 집무실을 국방부로 이전하고 합참이나 국방부 전체 지도부가 많이 흔들리고 있고 예하 병사들은
병사봉급 200만 원 준다고 하면서도 그런 공약이 안 지켜져서 신뢰를 잃어가고 있고, 이런 군심을 그 하나로 모으는 것은 무엇보다도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이런 군심을 모으는 데 있어서 해야 될 것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장병들의 사기를 높여줘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간부들 같은 경우는 지휘 체계를 확립하고 지휘관에게는 지휘권을 보장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장병들에게는 정신적 대비 태세를 확고하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군의 군심을 본 모으는 의원이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생각하기에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당선인 윤석열 당선인과 후보자님이 통렬히 반성하고 또 성찰을 하고 사과를 해야 장병들의 마음이 풀리는 것이죠. 그리고 장관 후보자님도 저는 여기에서 그 책임이 많다고 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오전에도 제가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명확한 의사 표현을 안 하던데, 존경하는 우리 신원식 의원님도 그것은 필요하다고 얘기했고, 장관 후보자는 장관으로서 그런 명확한 태도를 보여서 군심을 결집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사 월급 200만 원 관련해서 올해 전역하는 전역자부터 시작해서 혜택이 가도록 최대한 노력은 했습니다. 그 공약을 이행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는 분명히 강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그러나 재정적 여건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다른 문제점들 때문에 결국은 올해 전역하는 인원들에서는 혜택이 없는 모습으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들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으로 사기를 올려주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정적인 어떤 어려움이라는 현실적인 문제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저도 사실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대신 다른 방법으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200만 원 관련해서는 하여튼 인수위 차원에서도 최대한 노력을 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